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9월이 약세장이다라는 걸 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5,474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4,470이고요. 골드는 횡보 중입니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하락세에 2%대,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46,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코인 점유율은 4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5,5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모습인데요. 지난 11일이었죠. 각국 중앙은행들의 규제가 들어오면서 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저가 매수에 성공을 하면서 반등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오늘 아침에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채굴 조사에 들어갔고요. 스웨덴은 이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를 우표 거래에 비교를 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르는 코인들은 있었습니다. 트론과 코스모스, 테조스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10일과 11일 큰 상승을 보였다가 12일 다시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10%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한번 큰 상승을 보인 코인들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을 매매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신탁 상품 3종을 신청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 신탁 상품을 ETF로 바꾸기 위해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폼 10 등록은요, 신탁을 SEC 보고회사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이런 신탁이 ETF가 되기 위한 사전 조치인데요. 이전에는 SEC 보고 지위를 부여받은 3개 신탁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3종이 ETF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 조사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자가 밝힌 암호화폐 5대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결제 기업이죠. 비자의 셰필드 부사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5가지 트렌드를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MZ세대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융자산군으로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넘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 이슈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의 성장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그 자체로 저축을 하고 또 물건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간 결제, B2B 결제 등에 널리 스테이블코인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와 재무 인프라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이 성장을 했는데요. 향후 달러 외에 다른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더 다양한 혁신들이 가능해지고 또 암호화폐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 서비스가 프로그래밍 코드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했는데요. 현재 디파이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또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탈중앙화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 또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디지털 상품을 발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나오고 있죠. 네 번째 키워드는요, NFT입니다. 실제로 비자가 최근 크립토펑크 NFT 7610을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NFT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NFT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CBDC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서 법정 화폐로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현재 많은 국가들, 특히 중국과 여러 국가들에서 CBDC 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의 키워드 5가지를 정리하면서 트렌드 세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명 확인 계좌 사전 이벤트 고팍스가 특근법 결승선을 통과할까요?
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거래소의 대표격인 고팍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업계는 고팍스와 은행 사이에 좀 긍정적인 거래가 오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기대감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고팍스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10일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실명 계좌 입출금 서비스가 열리면 사전 예약자들에게 경품을 주겠다라는 게 이벤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고팍스는 거래량도 많고 4대 거래소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신뢰성을 구축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고팍스가 특근법 요건에 보다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이 3배 이상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도 했었는데요. 고팍스가 은행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만큼 은행의 결정을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